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고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5.19% 하락 처리가 나오면서 24,650원에 종가 마감 처리했습니다. 거래량은 366만 주가량 나왔고 고영이 오늘 조금 낙폭 현상이 일어났는데 수급 상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보시면 OBVC도 올라오고요. 신용잔고도 오히려 고개를 들면서 더 수급을 담아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태로 눌렀었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래 연속으로 매수타점을 잡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오전부터 해서 막 투매를 던지더니 장막판에 조금 말아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 상태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장 초반부터 해서 장 끝날 때까지 눌러버리는 장세인데, 이 아랫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오면서 점점점 얇은 봉 형태로 전환 처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다라고 하면은 항상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특히나가 여기 보시면 매물대선을 돌파하면서 올려쳤었는데, 그 구간이 이제 하방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이 매물대선 동일선상의 아랫꼬리가 나왔던 구간을 딱 터치가 나오니까 또다시 수급 처리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다라고 했었을 때는 기관들이 억지로 눌러가지고 신용잔고를 완전히 투매 현상으로 해가지고 강제 청산이 나오게 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를 여기서 더 누르기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로 봤었을 때도 오늘 보면은 반도체 섹터도 전체적으로 다 눌렸고요. 그러면서 장막판에 조금씩 올리내리는 KC나 QMC 이런 기업들도 나타났고, 로봇 섹터로 봤었을 때도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제형솔루텍이나 클로버 같은 기업들은 아랫꼬리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말아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고영 같은 경우에도 의료 로봇 부분에 연관이 돼가지고 로봇 섹터에 대한 PER을 조금씩 받아가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왔고, 거기다가 덩달아서 서버형 수요가 증가 처리가 나오면서 매출 확장세 부분에 대한 거를 미래의 멀티플을 좀 당겨온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적이 찍히고 있는 기업이고 거기다가 수급 상태도 굉장히 핵심 물량 자체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타점 부분을 좀 잡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일어났었을 때 33,300원 구간에서 세력들이 털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세력들이 털고 나갔을 때 요즘에 가장 많이 보이는 매도세에 대한 수급이 탑업인 쪽에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고영 같은 경우에 보시면 11월 26일 날짜, 뭐 그 전에도 똑같은데 탑업인 측에서 연일 계속 매수타점을 잡고 들어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매도세가 단순히 차익 매도지 뭐 세력들이 빠져나갔다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사모펀드나 연기금이나 보험이나 금투나, 그쵸? 이쪽 부분도 투신까지도 해가지고 나간 부분이 집중적으로 저기를 매도세를 때려야겠다라고 나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왔었을 때 여기 위에도 지금 보면 차익 매도 구간이 똑같이 3개의 캔들에서 윗꼬리가 달리거든요. 매물대선이 존재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왔었을 때 어쨌든 신용잔고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으로 33,300원 구간까지는 충분하게 내가 올려칠 수가 있겠구나. 근데 이 구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따라오는지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따라오지 못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걸 계산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먼저 좀 생각을 하실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선적인 측면에서는 잘 이어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가면은 매집선 형성하고 올려쳤다가 단기 차익 매도 출회시키면서 또다시 매집선 구간까지 내려왔고요. 지금 이거를 이제 분봉상으로 좀 보도록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구간이 사실 매물대선이 존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익매도 나오고 차익매도 나오고 차익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갖다가 돌파를 해주면서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물량이나 중장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물량이 다 달라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하방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소위 말하자면 매물대선이 하방지지선으로 바뀌게 되죠. 이 매물대선을 돌파하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매도가를 때리면서 던지는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 받아 먹으면서 위로 올려치려면은 장대양봉 형태가 나오면서 이 OBVC하고 신용잔고가 다 올라오던지 아니면은 갭상승 처리까지는 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정도까지 매도가를 때릴 수급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받아 먹어주는 수급을 갖다가 다 소화를 시켜버리고 밑으로 내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선을 돌파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구간 밑으로 빼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장막판으로 오면 올수록 이 얇은 봉 형태로 전환 처리가 나오면서 아랫꼬리 수급 처리를 계속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구간까지 좀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선물 포지션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이 이게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이게 원래 장 초반에 고영 같은 경우는 내려쳤다가 한 10시 이후부터 말아 올렸거든요. 외국인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선물 포지션을 보시잖아요. 여기 10시에서부터 10시 30분 넘어서부터 조금씩 이평선을 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쵸?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콜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10시 50분부터 해가지고 말아 올리면서 10시 55분에 이 순매수세로 외국인들이 돌아서요. 그쵸? 그러면서 이 풋옵션 부분에 대한 거를 보면은 여기 10시 50분부터 해가지고 뭐 이걸 밑으로 빼요. 그러면서 여기 코스피 쪽에 대한 것도 비차익 매수세가 10시 40분부터 해서 올려치기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 쪽에 대한 비차익 매수세도 9시 50분, 40분에서부터 9시 31분 사이에부터 올려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지수 자체가 내려쳤지만 그쵸 1.84%더 내려갔나요? 2.42%까지 빠지고 이 코스피 쪽에서는 2.24%를 뺐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내일부터는 우리 올릴 거라고 하면서 선물 계약권에 대한 거를 상방으로 잡아놓고 지금 현물 지수만 확 내려버린 다음에 쇼 포지션에 대한 계약권을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를 해놓고 내일부터 롱으로 다시 올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보면은 코스닥이 지금 930포인트를 터치를 할 때마다 외국인들이 동일선상에서 계속 차익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결과적으로는 보면 똑같다. 그러니까 900포인트 다가올수록 얘들이 상방으로 올리려고 하고 930포인트 찍으려고 하면은 밑으로 내리쳐가지고 박스권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급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이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들 쪽에서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기관들이 신용반대 매매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용장고 이게 살아나는 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장대 양봉이 반등 처리가 나오면서 올려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이 고영에서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 보이시는 33,300원 구간을 넘어갈 수가 있냐 여기를 말 그대로 이 정도까지 이제 수급 상태가 몰려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구간을 뛰어 넘어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냐 아니면은 또다시 얇은 봉 형태로 올라와서 여기서 차익 매도로 가져가면서 이 구간을 박스권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밸류 상태를 좀 보고 나서 다시 차트로 돌아올게요. 밸류 상태를 보시면은 고영 같은 경우에 요번에 분기 보고서가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연결재무제표에서 지금 유동자산 부분에 대한 게 한 2,700억 정도 있거든요. 현금성 자산도 한 250억 정도 있는데 보시면 유동부채가 한 400억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2,700억 갖고 있는 회사가 유동자산 부분, 유동부채가 4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엄청 낮은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이 보시면은 46억. 그쵸. 그래가지고 3분기 누적으로 해가지고 100억이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 4분기까지 해가지고 유지를 시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실적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150억 정도는 찍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찍혀 있는 실적인데 여기가 지금 로봇 섹터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솔직히 PER을 갖다가 한 50배까지 줘도 저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한 것도 어쨌든 간에 아시겠지만 빅테크야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SW 매출 부분에 대한 게 계속적으로 성장성이 좀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이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을 갖다가 한 7,500억 원에서부터 1조 원까지도 현재 나온 찍혀 있는 실적만 가지고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용이 지금 한 2조 원 정도 되나요? 1조 한 6천억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실적 대비 해가지고 PER을 갖다가 50배 줬었을 때에 보면은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정도, 한 7,500억 원에서부터 1조 원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PER이 몇 배죠? 95배 적용돼 있을 때 1조 6천억을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50배 줬죠. 그러니까 반절로 50배가 떨어졌었을 때 이게 7,500억 원에서부터 1조 원을 왔다 갔다 하냐? 아니면 지금 1조 6천억 지키면서 95배 왔다 갔다 하냐? 근데 이거는 현재 찍혀있는 실적만 반영 처리시킨 거 미래의 멀티플을 안 당겨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 섹터에서의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지금 PER이 한 4,500배 봤죠? 어차피 이 섹터가 요즘에는 로봇으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 밸류를 갖다가 비교를 해줘야 돼요.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 퍼가 지금 4,600배 시가총액이 8조입니다. 자, 보실까요? 로보티즈. 여기는 LG하고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죠. LG가 투자한 회사 1071배 PER을 받고 있고 4조예요. 최근에 뭐 휴림로버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셔도 213배에 6,800억. 그니까 지금 고영이 받고 있는 펀은 로봇 섹터보다는 낮고 반도체 섹터 대비해서는 좀 높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PER에 갖다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고영이 결국에는 로봇 섹터에 엮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제형 솔로텍 같은 종목이 있고 클로버 같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제형 솔로텍도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게 1, 2분기 합쳐가지고 3억밖에 안 됐었는데 3분기 때가 38억이 나왔어요. 지금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나왔다가 흑자 전환 처리되면서 3분기 때 8억이 찍혔단 말입니다. 그니까 지금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제형 솔로텍은 밑에서 말아 올렸죠. 클로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한 7%대까지 떨어뜨렸다가 마이너스 3%대까지 말아 올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막 PER을 높게 맞았던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6.8% 떨어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28% 떨어지고, 휴림 로봇도 8%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밸류상으로 봤을 때 고영도 여기 이 실적 나오면서 같이 묶여있는 기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영이 어느 정도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왔냐면 이거 비교 처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2024년도 3분기 때 실적 부분이 영업이익이 7억 나왔어요. 근데 2024년도 4분기 때가 마이너스 27억으로 적자 전환 처리됐거든요. 2025년도 1분기 때가 32억이 나오고요. 2025년도 2분기 때가 25억이 나와요. 2025년도 3분기 때가 47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수익 부분에 대한 것도 85억까지 나와요. 그니까 얘가 여기를 올려쳤던 게 단순히 이제 의료 로봇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겠죠. 어쨌든 이게 미국 측에서 이 보시면은 여기죠. 지니어스 크리미널 학술대회에서 통해서 처음 공개했다라고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뇌수술 의료 로봇 지니어스 크리니얼의 미국 신경학회에서 연례 학술대회를 통해서 처음 공개를 했고, 올해 이제 1월 미국 식품의약품 FDA 인증을 받은 수술 로봇으로서 뇌전증이나 파킨스병, 뇌종양 등의 다양한 뇌질환 수술에 활용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제 상용화 부분에 대한 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진행됐었던 뭐 사업보다도 훨씬 더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높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멀티플을 땡기지 않고서라도 지금 이 시가총액을 어느 정도 받쳐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미래의 멀티플을 땡겨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근데 핵심 물량 자체에서는 떨어질 때마다 수급을 받아간다. 근데 거기에서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신용장고도 올라온다. 근데 이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시장 상태를 눌렀을 때도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오고, 보시면은 이 매수세에 대한 수급이 매도세에 대한 수급보다도 훨씬 세요, 물량 자체가. 그러면서 여기 단기 차익 정도 매도를 출회시켰다가 다시 턴어라운드를 시켰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고영의 주가는 올려쳤다가 기준선까지 단기 차익 매도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올려치는 수급입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OBBC가 계속 올라온다라는 거는 고영의 핵심 물량 자체가 뭉쳐져 있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27,609원에서부터 22,000원 사이에 가장 많은 물량이 뭉쳐져 있죠. 그쵸? 근데 이 구간에서 동일선상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투매를 던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받아주면서 거래량까지 터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여기가 세력 매도가 나간 겁니까? 아니면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물량들만 차익 매도를 하고 나간 겁니까? 누가 뭐래도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물량들만 차익 매도를 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려쳤다가 차익 매도에 매집선, 또 올려쳤다가 차익 매도에 매집선, 올려쳤다가 차익 매도에 매집선 가져가면서 이렇게 이평선의 상단과 하단 구간을 이어가고,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올려쳤다가 차익 매도 매집선, 올려쳤다가 차익 매도 가져가면서 5일 이평선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 처리, 이 모멘텀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구간이지 않습니까? 매물대선이 있었던 구간, 매물대선이 있었던 구간, 그쵸? 여기도 매물대선이 있었던 구간, 여기 넘어가면은 쫙 여기 보세요. 하방지지선으로 전환 처리. 그쵸? 여기에서 어차피 수급 처리 다 달라붙었기 때문에 하방지지선으로 전환 처리죠. 여기에서 횡보선 가져가면서 매집선 형성해가지고 올려치던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횡보선으로 가져가든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형태로 해서 상하단을 갉아먹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고영은 지금 로봇 섹터에 엮여버리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지금 코스닥 쪽에 대한 게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에서 매도가를 때리면은 다른 섹터로 이동하거나 시장 자체를 떠나는 게 아니라 다른 로봇 섹터에 대한 기업을 수급을 넣어주면서 순환 매장세를 일으키거든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선물 포지션에서 외국인들의 롱 계약권에 대한 계약권이 19,600계약권에서부터 18,500계약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숏 계약권에 대한 계약권이 2,600계약권에서부터 2,500계약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수 자체를 상방으로 올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순환 매장세를 돌리는 거는
이 숏 포지션에 대한 계약권이 청산 처리가 나오면 롱 포지션에서 아무리 수익권을 얻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순환 매장세를 돌려서 이걸 살려가면서 여길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 형태를 가져가면서 돌리는 거예요. 근데 로봇 섹터는 섹터 자체에서 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고용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에서 타점 잡는다라고 했었을 때 이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을 봐야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을 여기 보시면 윗꼬리 부분에서 차익 매도가 나왔었던 동일선상인 29,000원에서부터 3만원 선까지는 충분하게 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 구간에 올려쳤다가 차익 매도가 나왔을 때 얼른 매도가를 때려버리시던지 아니면 반등폭이 나왔을 때 어차피 신용장고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장대 항목으로 여기를 올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뚫고 넘어가냐 아니면 여기서 또다시 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박스권 형태를 유지하냐 이게 굉장히 큰 분기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는 지금 여기 구간이 타점이 맞죠. 그쵸?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을 투자를 하실 때 어떤 포인트를 보면서 여러분께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 매도 타점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종목명 하나오션 그쵸? 그리고 매수가 73,900원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건 따라 사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진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증권사 측에서도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 선 이상까지는 다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저는 항상 이걸 좀 느끼거든요. 시장의 외부적 작용에 의해 가지고 주가를 눌렀을 때는 실적 부분이 받쳐주면서 미래의 멀티플을 땡겨올 수 있는 섹터에 속한 기업들은 진짜 세게 장대 항목을 올립니다. 특히나가 지금 보시면 고영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수급 처리가 들어오면서 매집선이 형성됐었던 물량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빠져나갔을 때 이 물량이 털고 나갔냐?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물량이 빠졌다가 다시 자꾸 들어오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수급에 대한 교체일 뿐이지 원래 이 고영이라는 종목을 잡고 있었던 메인 물량은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싸움일 뿐이지 여기서 이걸 걱정하면서 이걸 못 잡는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밸류가 계속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는 뭐 필수적인 조건이긴 하지만 이 정도 차익 매도를 출회를 시켰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타점 부분 잡을만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고영은 딱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